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한 10년 전쯤에 그 친구들이랑 밥 먹고 돈 나눠낼 때요, 내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돈 보내면서 그 타행 송금 수수료 500원, 이게 막상 내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서 약간 망설였던 적 다들 있으시죠? 네.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그 500원 때문에 굳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찾아 뛰어가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옮기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피할 수 없는 금융의 절대 법칙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견고한 관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연했던 관행을 완전히 무너뜨린 단 4결자가 있습니다. 바로 송금 무료인데요. 오늘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이 사실은 한국 자본주의 생태계의 심층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 깊은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다룰 자료가 있죠. 바로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행한 아주 깊이 있는 기사인 포스트 토스 시대의 금융혁명 제1장 그리고 토스의 신뢰혁명이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오늘 살펴볼 이 핀테크 연구소의 자료들은 단순히 특정 기업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걸 칭송하는 마케팅 리포트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진짜 핵심은 바로 인간의 감정 그리고 행동 경제학입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서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이나 돈을 다루며 느끼는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기업이 어떻게 읽어냈는지 짚어보는 거죠. 오, 심리적 변화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의미 있는 심층 탐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계바늘을 2015년으로 한번 훅 돌려보겠습니다. 핀테크 연구소 자료의 첫 번째 파트를 보면요. 2015년에 토스가 한국 금융시장에 처음 등장하면서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질문이죠. 내 돈을 옮기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가? 맞아요. 앞서 제가 500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송금 1000원, 거기다 밤늦게 기기 이용하면 수수료가 또 붙고 진짜 일상 곳곳에 이 비용이 숨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숨 쉬듯 수수료를 냈죠.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500원이나 1000원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막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시청자 여러분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느꼈던 불만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완벽하게 관가했던 소비자의 감정선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지불의 고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불의 고통이요? 어감이 확 와닿네요. 네, 핀테크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송금 수수료를 낼 때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감정이 단순히 500원 아깝다 이런 1차원적인 불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감정이었던 걸까요? 내 정당한 자산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징수를 당한다. 여기서 오는 통제받는 불쾌감이 핵심이었습니다. 전통은행들은 수수료를 그냥 당연한 수익 모델로만 계상했지 고객들이 은행 앱을 켤 때마다 미세하게 쌓이고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통제받는 불쾌감. 내 돈인데 왜 허락을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냐 이런 심리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핀테크 연구소 장표를 보면서 무릎을 쳤던 게 이 불쾌감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른바 제로 가격 효과를 아주 영리하게 썼더라고요. 단순히 비용을 0원으로 만든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섰잖아요. 네, 사용자 겸, 즉 언어의 혁명이었죠. 맞아요. 예전 은행 앱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시청자님들도 기억나실 텐데 당행, 타행, 수수료 부과 대상 이런 되게 차갑고 딱딱한 한자어들이 가득했잖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막 틀리고. 정말 복잡하고 딱딱했죠. 그런데 이걸 보내기, 채우기 같은 아주 따뜻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혁신을 통해서 금융이라는 그 무거운 숙제를 가벼운 일상으로 치환해버린 거잖아요. 언어의 변화도 훌륭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매력을 느끼는 지점은 인터페이스의 디테일이 가져온 심리적 파급력입니다. 어떤 디테일 말씀이신가요? 예전 초창기 앱을 쓰다 보면 화면 하단에 이런 팝업이 떴습니다. 수수료는 토스가 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 작은 글씨로 밑에 떴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시스템 알림이 아니거든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히 당신 편입니다. 라는 정서적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계속 주입하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와, 그 문장 하나가 그런 의도였다고요? 네, 지불의 고통이 제거된 바로 그 자리에 감정적 호혜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배려해줬다는 그 정서적 편안함 덕분에 사람들은 단순한 앱 사용자가 아니라 강력한 금융 팬덤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금융 앱에 팬덤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참 이질적이면서도 놀랍습니다. 보통 팬덤하면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 이런 곳에나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돈 보내는 앱에 정서적 애착이 형성됐다는 메커니즘이 참 대단하네요. 그게 바로 잠재정의 엔지니어링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탁 듭니다. 감정적으로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무료 송금이 어마어마한 재무적 부담이었을 텐데요. 엄청난 출혈이었죠,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송금 API 비용이라고 해서 은행 전산망이라는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은행에 내야 하는 일종의 톨게이트 비용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막대한 서버 유지비까지 합치면 매월 수백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회사가 어떻게 안 망한 거죠? 이런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생태계를 키울 수 있었던 논리가 뭡니까? 재무제표의 숫자, 그 장부상으로만 보면 이건 분명히 무모하고 미친 전략이 맞습니다.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매월 수백억 적자면. 하지만 경영진은 이 막대한 적자를 그냥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리적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고객 획득 비용, 즉 CAC입니다. CAC요. 고객 한 명 데려오는 데 쓰는 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은행이나 기업들은 고객 한 명을 자기네 앱으로 데려오려고 엄청난 광고비랑 마케팅 예산을 쏟아붓거든요. 포털 메인에 광고 걸고 연예인 모델 쓰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텔레비전 광고도 엄청 하고요. 그런데 토스는 그 수백억 원의 마케팅 예산을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데 다이렉트로 꽂아버린 겁니다. 무료 송금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광고 수단이자 고객 획득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최고의 무기였던 거죠. 아, 광고판에 돈 쓸 바에 유저 지갑에 직접 혜택을 주겠다. 바로 그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 복잡한 인증 절차, 불투명한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의 금융 불신이 팽배했었잖아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수수료 내릴 테니 일단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 수백억 원의 적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네, 결국 그 수백억 원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신뢰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청구서였던 셈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핀테크 연구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신뢰 자본이 어떻게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확장되었는지 그 흐름이 쫙 펼쳐집니다. 이 과정도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네, 확장의 속도와 방향성이 아주 인상적이죠. 무료 송금으로 모은 이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엔 토스뱅크가 딱 등장합니다.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던 그 예대금리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했고요. 그 다음 타자는 토스증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시장의 판도를 흔들었죠. 예전에는 시청자 여러분, 우량주 살 때 무조건 한 주 단위로 그것도 목돈 들여서 사야 한다는 아주 굳건한 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깨버리고 0.01주 단위의 소액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0.01주면 정말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대기업 주주가 될 수 있게 만든 거죠.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네. 게다가 가장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시청자들이 복잡해하던 보험 시장조차 토스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싹 단순화시켜버렸고요. 생태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료 송금이라는 톱니바퀴 하나가 신뢰를 만들고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결국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이 거대한 생태계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와,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전통금융이 단순히 거래라는 일회성 이벤트에만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생태계는 관계 중심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게 핀테크 연구소 자료가 말하는 핵심 통찰입니다. 관계 중심의 플랫폼이요? 네, 무료라는 미끼로 사람을 그냥 모아둔 게 끝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감정적 자산을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미래 현금 흐름과 기업 가치로 완벽하게 환산해낸 거죠.
이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예전처럼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내 금융의 주권을 쥐고 있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감각을 회복하시게 된 겁니다. 능동적 주체.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뉘다 보니까 진짜 이건 소비자를 위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금융 혁신 스토리처럼 들리거든요. 전반부까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시청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핀테크 연구소 자료의 중반부로 탁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다. 이 오래되고 무서운 격언을 다시 떠올리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공짜의 역설을 표현한 그 빙산 이미지였습니다. 그 빙산장표요.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수면 위에는 우리가 방금까지 칭찬했던 수수료 무료, 직관적인 편리함, 따뜻한 브랜드 이미지 같은 아름다운 혜택들이 막 반짝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매일 보는 화면이죠, 그게. 하지만 시선을 수면 아래로 내려보면 그 숨겨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는 아주 무서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간의 피말리는 출혈 경쟁,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서버 유지 비용, 그리고 언제든 앱을 지우고 떠날 수 있는 고객을 붙잡아두기 위한 고객 획득 비용의 거센 압박이 있죠. 숨 막히네요. 게다가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 모든 막대한 데이터가 결국 소수의 거대 플랫폼 한두 곳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 문제, 이 무거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독점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언제까지나 적자 보면서 착한 무료 서비스만 제공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무료 송금으로 파인 그 수백억 원의 거대한 구멍을 결국 어딘가에서는 메워야 회사가 돌아갈 텐데 여기서 고민이 진짜 깊어졌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치명적인 숙제, 이른바 수익화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구간이죠. 수익화의 딜레마. 수수료를 포기해서 빈 금고를 채우려면 결국 대출 중개나 신용카드 발급 혹은 증권거래 수수료나 보험 가입 같은 이 고부가치 사업 쪽으로 사용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문제는요, 이 감정적 호혜성을 바탕으로 뭉친 팬덤의 특성입니다. 팬덤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기업이 우리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한다. 혹은 조금이라도 과도하게 이익을 뽑아먹으려 든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즉각적으로 나를 배신했다는 강렬한 반발심으로 돌변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큰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한테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 것인가. 리포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우아한 수익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핀테크 업계의 생존을 결정짓는 치명적 난제가 된 겁니다. 우아한 수익화라. 말이 참 멋있는데 진짜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핀테크 연구소 리포트 제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고 즐겁게 누려왔던 그 공짜 송금, 과연 진짜 공짜였을까요? 아주 뼈아픈 질문입니다. 우리가 500원, 1000원을 아낀 대신에 기업의 금고에 내어준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보경제학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아끼며 편리함을 얻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여러분의 모든 일상적 궤적이 기업의 금고 속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일상적 궤적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시청자님이 언제 어느 동네에서 결제를 주로 하시는지, 월급은 정확히 며칠에 들어와서 며칠 만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는지, 심지어 GPS 위치 데이터 기반의 동선과 은밀한 소비 패턴까지요. 이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가장 귀한 재료로 쓰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내 삶 전체가 데이터로 넘어간 거네요. 네, 무료 플랫폼이 우리에게 제공한 그 편리함의 진짜 교환 가치는 다름 아닌 시청자들의 데이터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주권. 물론 저희가 지금 이게 무조건 나쁘다거나 기업이 부도덕하게 정보를 빼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교환 법칙이니까요. 다만 핀테크 연구소의 이 자료는 우리가 편의성과 맞바꾼 그 보이지 않는 화폐의 정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데이터였음을 비판적이면서도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낀 500원 뒤에 나의 아주 촘촘한 일상 데이터가 통째로 들어있었다. 이 사실이 꽤나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이 리포트가 단순히 여러분,
우리 데이터 다 뺏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문제 제기만 틱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훌륭한 연구소답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죠. 네, 맞아요. 자료 마지막 섹션을 보면 2026 이후 이른바 포스트 토스 시대의 금융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미래 예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플랫폼에 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처럼 읽히기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대안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혁신적인 비전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시된 대안은 바로 참여형 역보상 금융경제입니다. 참여형 역보상.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 참여자본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의 핀테크 혁신이 주로 사용자가 내야 할 비용, 즉 수수료를 없애주는 것에 집중했잖아요. 2026 이후의 모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플랫폼에 접속하고 앱을 사용하며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그 행위 자체를 일종의 디지털 노동이자 투자로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아, 내가 앱을 쓰는 게 노동이자 투자다. 그렇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소비 데이터를 제공했으니 플랫폼이 그걸로 번 수익의 일부를 유저에게 경제적 혜택으로 직접 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소비자가 단순히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용객이 아니라 플랫폼의 성장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 주인이 되는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앱을 열심히 쓰고 내 데이터를 내어준 만큼 기업이 돈을 벌면 나한테도 일정 부분 이익이 배당금처럼 돌아온다니 이거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참여형 모델이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결국 기업의 인공지능이나 플랫폼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섬세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두 번째 대안인 기술적 변화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마음을 읽는 공감형 AI의 등장입니다. 마음을 읽는 AI라 기존의 금융 앱들은 철저히 숫자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갑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통보만 해줬죠. 하지만 미래의 초개인화된 금융비서는 숫자 이면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핀테크 연구소 리포트에 아주 소름 돋는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예시죠? 인공지능 비서가 사용자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시청자님, 이번 달 배달앱 지출이 평소보다 무려 30%나 높습니다. 혹시 요새 직장이나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헉, 진짜요? 배달앱 지출이 30% 올랐다는 숫자 데이터만 보고 스트레스 지수를 짚어낸다고요? 네, 소비 패턴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유추하고 케어까지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이나 일기장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약간 오싹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결론은 금융 서비스가 단순한 금고나 계산기 역할을 넘어서 일상의 감정까지 돌보는 라이프 케어 영역으로 완전히 확장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뭘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한테 수익도 나눠주고 이렇게 고도화된 AI 서비스도 제공하려면 결국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게 세 번째. 이 리포트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투명성 기반의 우아한 수익화 방안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위험한 수익화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이기도 합니다. 오, 유일한 마스터키? 어떻게 해야 우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핵심은 100% 투명성입니다. 기업이 시청자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AI 알고리즘에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 데이터를 팔거나 가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어떻게 다시 사용자에게 환원하고 있는지를 100% 투명하게 숨김없이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의 유통 과정을 싹 다 보여줘라. 네. 옛날처럼 깜깜이로 비밀스러운 알고리즘 뒤에 숨어서 기업 일방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똑똑해진 팬덤 사용자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겠네요. 요즘 시청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명확히 합의된 데이터 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 이것만이 기업이 팬덤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뿐입니다. 큰 맥락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결국 토스라는 핀테크 기업이 우리 한국 경제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슨 화려한 소프트웨어 코딩 기술이나 몇 조 원 단위의 투자 유치 금액, 그런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었네요.
그럼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그 지불의 고통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걸 다독여서 단단한 신뢰로 탈바꿈시킨 감정의 엔지니어링. 이게 바로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술은 그저 그 사람들의 감정적 공백을 빠르고 매끄럽게 메워주기 위한 정교한 도구였을 뿐이죠. 맞아요. 도구였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요, 조금 더 거시적인 시대적 흐름, 그리고 자본주의의 진화라는 관점하고 연결해 본다면 핀테크 연구소 프레젠테이션의 맨 마지막 장을 장식했던 이 문장 하나로 모든 내용이 아름답게 귀결된다고 봅니다. 오, 어떤 문장인가요? 신뢰는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에너지다. 와, 신뢰는 경제를 움직이는 감정의 에너지다. 이 문장이 오늘 저희 심층탐구의 무게중심을 아주 딱 잡아주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심코 누르는 그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일상적인 데이터가 이미 이 거대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화폐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네, 데이터가 곧 돈이고 권력인 시대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 여러분이 일상을 보내시며 한 번쯤 깊게 곱씹어 보실 만한 기존 자료에는 없는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뜻밖의 기쁨 같은 이런 찰나의 감정 데이터조차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책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내 감정의 가치를 내가 매긴다? 네, 내 감정 데이터를 플랫폼 AI에 기꺼이 제공한 대가로 그 금융 플랫폼의 주식을 우리가 직접 배당받고 이익을 동등하게 나누는 시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그 미묘한 감정 변화 하나하나가 곧 내 통장의 진짜 잔고이자 자본이 되는 세상이 정말 코앞에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표를 달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거대 플랫폼과 우리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정의할지 상상해보게 만드는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데이터와 감정, 그리고 미래의 금융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하나 탁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샅샅이 다룬 핀테크 연구소의 이 놀라운 통찰이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조금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뱅킹 앱을 켜실 때마다 수면 아래의 빙산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맥락, 그리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를 듬뿍 담아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